인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은 정확한 수기를 할 수 있고 질환에 대한 관점을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사람을 쳐다볼 때 어디를 먼저 보냐면요. 사람이 들어올 때 모션을 보는 것은 어깨의 움직임, 그 다음에 목, 허리를 봅니다. 이 사람이 현재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부위가 어딘지에 대한 관점을 한번 찾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보게 됐죠. 또는 걸어보라고 합니다. 또는 숙여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숙이라고 했고 뒤로 제껴보라고 하고 좌우로 움직여보라고 해서 관절 가동 범위를 찾습니다. 그걸 우리는 ROM이라고 합니다. ROM은 뭐냐면 Range of Motion. 요게 관절 가동 범위입니다. 관절이 움직이는 어떤 가동 범위를 고객이 현재 몸에서 저희는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사람이 정상적이라면 좌우로 움직일 때 통증이 없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야 되고 위아래를 숙일 때도 통증이 없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야 되고 또는 걸음을 걸을 때 통증이 없으면서 골반의 움직임이 자유로울 때 우리는 그거를 정상적인 몸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통증이라는 게 있어요. 페인. 통증이 있으면서 몸에서 어떤 그 ROM이 제약이 올 때가 있고 통증이 있으면서 또는 통증이 없으면서 ROM의 제약이 올 수가 있는데 관절 가동 범위가 통증이 없는데 제약이 오는데 그때는 통증을 유도시키는 동작을 했을 때 ROM을 강제 늘렸더니 통증이 오더라는 거죠. 나는 이제 이 고객을 어디 관점에서 어디부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고객은요. 여러분들에게 대부분의 그런 걸 요구해요. 한 번에 딱 좋아질 수 있는 어떤 도사 같은 테크닉을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 몸이 한 번에 딱 좋아질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를 찾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자리가 있기는 있다는 거죠. 그 있는 자리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사람을 한 번에 물론 좋아지게 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들, 그 포인트에 어떤 잡을 수 있는 그 끄트머리 또는 그런 핵심 포인트를 잡아서 먼저 풀어주면 몸은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냐면은 배수구가 막혔어요, 물이. 그래서 물을 풀면 물이 안 내려가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트래퐁이나 어떤 그 용액을 부었을 때 순간적으로 뚫리든지 아니면 쑤셔서 내려가는 어떤 과정이 있듯이 몸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또 만약에 음식이 체했어요. 속이 너무 답답해요. 그랬더니 누가 등을 주먹으로 빠방 쳤더니 갑자기 속이 트림이 나면서 훅 내려갈 때가 있고 약국에 가가지고 어떤 약을 하나를 사서 먹었더니 속이 뚫리면서 트림이 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약물적인 요소와 해결됐던 거가 있고 인위적으로 두들겨서 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그냥 굶어버리고 며칠 참았더니 저절로 회복 반응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작용을 추구할 것이냐는 거죠. 첫 번째, 약을 먹고 해결해서 즉각적인 효과를 누리는 하나의 방법을 찾을 것이냐, 약을 먹지 않고 인위적으로 쳐가지고 빨리 그것을 소통시키는 과정을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세월이 더불어 흘러가면서 우리 몸에서 자연적인 치유력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유도할 것이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약물적 요소 일단 배제. 두 번째, 손으로 쳐서 인위적인 요소를 만들어가면서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몸에서 이겨낼 수 있는 면역적 요소의 한 가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테크닉은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테크닉이라는 얘기예요. 고객은요, 세월이 흘러서 그냥 낫는 감기 같은 증상, 또는 발목이 펴서 세월이 흘러서 저절로 낫는 증상, 조금 찢어졌는데 세월이 흘러져서 저절로 새살이 나고 붓는 이런 현상, 이런 거를 자연 치유적 요소는 물론 환경과 상황이 받쳐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추구하는 게 두 번째적인 요소라는 거죠. 내가 인위적으로 고객의 몸에다 어떤 상황을 제시해서 몸에서 좋아지는 상황을 만드는 것, 이게 진정한 수기요법이고 진정한 테크닉의 하나의 파트예요. 그러면 어디를 만져줘야지 좋아질까? 또는 어떤 곳을 만져줘야지 몸이 좋아지고 반응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아픈 자리라고 하는 아시언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이 아시언은 현재 아픈 페인 포인트입니다. 통증의 자리를 찾아서 직접 만져주는 것은 아시얼 포인트, 통증 포인트 치료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아시얼보다 또 다른 걸 찾고자 해요. 아픈 자리 거기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곳이고 이 현상이 두드러지는 곳 말고 이 현상을 만들어낸 그 어떤 곳의 원인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를 우리는 뿌리라고 표현을 하고
또는 이곳이 원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현상도 얘기합니다. 성수대교 무너진 날, 우리는 그날 성수대교가 무너졌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성수대교 무너진 날을 망가진 날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성수대교는 다 망가져 있다가 그날 무너졌을 뿐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무너진 날을 망가진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 현상과 현재 상황을 이꼬르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불편하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화분 들다가 그랬어요. 이거는 현상의 하나의 과정이고 이 허리가 아팠던 건 사실 그 전부터 안 좋았다가 그날 화분을 들었을 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어떤 상황처럼 상황은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고객을 갖다 놉니다. 또 하나 고객은요 현재 상황을 크게 확대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물어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며칠 정도 치료하면 낫죠? 선생님은 저 같은 사람 치료해 보셨나요? 선생님 저 같은 사람들 관리해서 빨리 좋아지셨나요? 라는 현상적인 과거에 대한 답을 빨리 찾고 싶어요. 그리고 얘기하죠. 상대방이 관리해준 사람 네 며칠 먹으면 좋아집니다. 병원 갔을 때 네 며칠 받으면 좋아집니다. 라는 어떤 숫자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면 그들은 오케이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이제부터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며칠 다녔는데 선생님이 얘기했던 3일을 다녔는데 나는 낫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에도 모순이 있어요. 3일 동안 이 사람은 나를 만나는 시간이 하루에 24시간 중에 1시간을 만나고 23시간은 지 멋대로 생활을 해요. 나는 이렇게 틀을 짜줘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줬어요. 만약에 잘 깨지는 케이크라고 쳐봐요. 케이크를 내가 이쁘게 만들어줬더니 이 사람이 들고 가다가 버스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뛰어도 가다가 케이크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뭐냐면 케이크 왜 이렇게 만들어줬냐고 얘기를 하겠죠. 만들어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 이쁘게 만들어줬잖아. 자기가 흔들고 간 거 자기라고요. 그러다 고객은 항상 그런 식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포인트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만듭니다. 하트 포인트. 심장점이라는 게 아니라 이 하트를 사람을 움직이는 자리로 한번 해보자. 자, 사람이 움직이는 건 두 가지야. 나는 이 사람한테 관리를 받아야지. 나는 이 사람한테 관리를 받고 정당한 돈을 내야지. 나는 이 사람에게 앞으로 관리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씀씀이 포인트와 금전적 포인트가 정해지는 하트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트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많은 약장사들은 길거리에서 한 번에 좋아지는 요법과 어떤 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고객에게 내가 당신의 몸을 좋아지게 한다는 어떤 하트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그런 테크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저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영상 속에 제가 했었던 어떤 테크닉들에 바로 저렇게 빨리 좋아질 수 있다면 나는 저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어떤 막연한 하트 포인트를 찾고 싶었었던 것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사람의 몸에도 그런 포인트가 있다. 나는 저 사람의 심리적 요소와 육체적 요소의 포인트를 잡아서 그 포인트를 치료해줘야 되겠다라는 하트 포인트에 내가 선을 긋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세 가지 자리를 먼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몸이 서 있으면 첫 번째 하트 포인트, 사람의 몸을 움직이게 해주는 그 포인트가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 위에, 백희 위에. 자, 이곳은 모상건막이라고 두피라고 하지만 이 머리를 통해서 에너지가 올라오는 하나의 포인트죠. 사람이 형상이 화살처럼 생겨 있어요. 앞으로 올라가는 형상에서 첫 번째가 머리에 그 에너지가 몰려 있죠. 두 번째는 배꼽에 배에 포인트가 잡혀 있습니다. 배에 그 포인트가 잡혀 있어서 에너지가 내장기를 잡고 있는 모든 끈들, 그러니까 제가 배예요. 배, 바닷가의 배인데 이 바닷가에 있는 배가 물에 있는 배가 쓸려 내려가지 않으려고 여기다가 닷을 내립니다. 닷. 어떤 쇳덩을 달아서 밑에다가 닷을 내려야지 그 자리에 유지가 되죠. 아니면 어디 자리에다가 끈으로 묶어놓습니다. 배가 안 나가려고. 그래서 이렇게 내장기를 잡고 있는 이 포인트 한 포인트에 이렇게 잡고 있는 자리가 또 있더라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저 아이러니한 부분들은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니까 저한테 이거 원리가 뭐냐면 제가 30년 동안 고객 관리하면서 찾아낸 포인트니까 굳이 어쩌면 이렇게 얘기했죠. 신원범의 어퍼스트로프에서 신스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통증 포인트는 신원범이 찾아낸 자리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사람의 몸에 배에 내장기를 잡고 있는 하나의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얘네는 어디 두 곳에 매달려 있더라는 거죠. 포인트가. 그게 위하고 간이었는데 위하고 간은 활동적이기 때문에 거기다 매달리면 흔들려요. 그래서 좀 더 고정적인 곳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 선을 위장 뒤에 있는 비장에다 걸어놓고 하나는 간 밑에 있는 비스듬히 있는 또는 뒤에 있는 단 쓸개에다 걸어놓고 두 개다 선을 걸고 이 포인트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의 선을 끊어줘야지 얘가 움직이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복잡합니다. 신스 포인트 두 번째가 배입니다. 배 주변.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저랑 수기요법을 배를 풀어주는데 어떤 동작을 풀어주고 어느 각도를 풀어주고 어느 정도에서 그 선을 끊어줄 수 있는 테크닉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세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 인체에서 근막이 가장 많이 꼬인다는 포인트인데 이거는 제가 발견하지 않았고 일본의 어떤 치료사가 이향근법사가 발견한 것 같아요. 책으로 나왔는데 엉덩이 중두근인데요. 참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고객 관리를 참 오래 하면서 고객들에게 어떤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도 허리의 문제에서 다리 내려가는 문제점, 방사통, 디스크, 라디에이션 페인, 또 느바티스 아스라이티스 또는 아스라이티스 무릎의 문제, 힙 조인트의 문제, 또 토탈리 무릎에서 어떤 관절의 어떤 문제들 또는 피지컬 신드롬, 이상근 조육은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엉덩이의 중둔근 자리인데 사실 의학적으로 엉덩이 중둔근이라는 자리는요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자리예요. 자,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자리는 바늘을 찔렀을 때 혈관에서 피가 딸려 나오지 않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중둔근이 약간 외측에 잡혀 있는데 중둔근의 근막을 풀어놓으면 우리 인체의 모든 장기랑 연결되거나 몸하고 연결되는 근막의 포인트가 엉덩이라는 거죠. 특히 하지 쪽, 상지 쪽과 연결되는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를 이해를 하고 이제 풀어주게 합니다. 여기까지 세 개의 포인트를 이해하고 나면 이제 이 사람들의 몸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질환은요. 여러 가지 질환은 고객들은 저한테 너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고객이 오시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원장님 제가 몸이 이랬는데요. 오늘 언제부터 아팠는데 오늘은 너무 아프고요. 이게 잘 때는 어떠고요. 움직일 때는 어떠고요. 너무너무 아파서 어디 병원 가서 뭘 먹었고요. 무슨 주사를 맞았고요.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이 허리를 꺾었고요. 사람은 발가락만 계속 비비고요. 뭐 어디는 손가락에다 뭐 찌르고요. 뭐 여러 가지 요법들을 계속 토로합니다. 그러나 고객이 얘기하는 거는 이만큼 얘기해도 들리는 거는 단 하나야. 이게 언제 아팠고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많은 얘기를 쏟아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객의 얘기를 듣는 순간 저 사람의 몸은 어디에서 문제가 됐구라는 포인트를 찾아내셔야 돼요. 왜? 우리는 엑스레이를 찍거나 피를 뽑거나 어떤 검사를 하는 의료진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의 말에 의존을 해야 돼요. 그걸 문진이라고 얘기하고 고객은 말로서 현재 자기 상황을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 곳에 지치고 많이 아팠던 사람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면 자기의 설명을 굳이 많이 안 합니다. 귀찮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떻게 불편하십니까? 그러면 응? 설명을 안 하고 그리고 뭐라 합니까? 빨리 주물르라고. 자, 주물러서 해결될 일이라면 저는 계속 주물르고만 있겠지만 이게 주물러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잖아요. 몸에서 이 사람의 스토리를 들어야 돼요. 왜 아팠는지, 어쨌는지, 현재 질환은 뭐가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고혈압이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혈압이 있다면 혈압약을 복용하는지, 혈압약을 복용한 지 얼마나 됐는지, 혈압이 있다면 약 먹기 전과 혈압 후의 그 혈압은 어느 정도인지, 당뇨가 있다면 인슐린을 맞는지, 또 가족력이 있는지 모든 과정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어깨가 아프면 잘 때 아픈지 그냥 아픈지 올릴 때 아픈지 허리가 아플 때는 바지가 돌아가는지 끌리는지 기침할 때 아픈지 이 모든 과정 변비가 있는지 여자들은 자궁의 유무 자궁을 드러냈는지 생리 때 통증이 오는지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아픈지 운동할 때 아픈지 모든 과정을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고객이 많은 얘기를 드러낼 때 여러분들 그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아니 고객은 이만큼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들 지식이 없으면 그냥 멍해지는 거예요. 경험치는요 헛된 경험치는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 아프다고 불편한 사람들의 많은 얘기들의 경험치가 필요한 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게 그 경험치 내가 줄 테니까 철저하게 공부 좀 하라는 얘기예요. 왜?
사람은 진짜 힘들 때는 지푸라기도 잡고 싶어요. 지푸라기도 잡고 싶고 그 사람에게 뭔가 의지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게 어설프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패턴을 설명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머리를 이렇게 잘라요. 목을 잘라요. 카데바실에서 그래서 이렇게 뒤집습니다. 몸 안에 구멍을 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우리 인체에서 제일 큰 구멍이 기도입니다. 숨 쉬는 게 제일 커요. 그리고 요 위에 요거에 약 8분의 1 정도 크기의 식도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몸은 먹는 것보다 숨 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호흡과 연관되어 있는 패턴을 가자. 자, 호흡과 연관된다 라는 과정을 합니다. 호흡, 숨 쉬는 겁니다. 숨 쉬는 것과 연관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전체적인 거지만 일단 여기 가장 대표적인 게 횡격막을 놓고 얘기합니다. 횡격막이 움직이면 호흡이 연관되니까 횡격막을 지배하는 신경은 경추 3번에서부터 5번입니다. 결국 사람의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추 3번하고 5번을 풀어주는 것인데 목을 풀어주는 포인트는 이 목의 앞에 어떤 선과 이 선이 같아야지 목에 쓰는데 이 뒤에서 잡아주는 거랑 이 앞에서 잡아주는 포인트를 서로 기람작용이라고 해서 이 앞에서 잡아주는 포인트가 유두위, 단중에서부터 세치위죠. 단중의 세치위 또는 전중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세치위가 그 포인트입니다. 그럼 목을 풀기 전에는 반드시 얘부터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얘가 먼저 치료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고요. 두 번째, 여기를 봤더니 정맥이 크고 동맥이 작아요. 자, 얘는 정맥이에요. 얘는 동맥이에요. 자, 영양분을 올려주는 혈관 정맥, 노폐물 내려오는 혈관 정맥, 동맥과 정맥. 근데 머릿속에서는 우리는 항상 머리에서 쓰는 산소량은 전체 소모량의 거의 10% 이상, 20%까지 쓴다고 얘기할 정도로 커요. 산소 소모량이. 근데 뇌의 크기는 체중의 3%밖에 안 돼요. 근데 그렇다면 많은 양의 산소를 쓰려면 혈관이 커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이 작고 머리에서 내려가는 혈관이 크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얘가 크다는 얘기는 여기는 내려보는 혈관이 좀 더 소통이 잘 되게끔 해주는 게 몸에서 회복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봤더니 얘가 걸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경추 1번과 2번에 상경추를 풀어주면 이 혈액이 소통이 원활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카데바를 쭉 해결해서 정상적인 사람을 보게 되면 척수신경이 요추 1번까지 내려와요. 자, 요추 1번이 어디냐면 팔꿈치가 끝나는 요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신경이 내려오고 요 밑에서부터는 가지의 신경이 내려갑니다. 몸이 좋아진다는 거는요, 이 신경의 소통이 원활해야 됩니다. 제가 거의 70년 이상을 이 일을 하셨던 어떤 이쪽의 대가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사람의 몸이 좋아진다는 것은 선생님이 70년 동안 이 일을 하시면서 사람의 몸을 좋아지게 한다는 것은 과연 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은 사람의 몸이 좋아진다는 것, 회복이 된다는 것은 피가 도는 거다. 근데 너가 생각하는 피는 신교수 네가 알고 있는 피가 돈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심장을 얘기할 거다. 그러나 심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피가 돌게 하는 거는 심장은 피를 내려보내고 나머지 올라오게 하는 것은 정맥의 역할이고 정맥선 안에는 판막이 들어있어서 이 판막이 움직이면서 피가 올라올 때는 바깥에서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할 때 올라오는데 이렇게 혈관과 수축과 소통이 원활해지려면 신경 레벨이 원활하게 흘러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척수신경이 노추 1번부터 다리까지 원활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개선시켜주고 또 심장을 꺼내서 주무를 수 없지만 우리 몸에는 정맥과 정맥의 심장 같은 것이 종아리거든요. 배꼽 밑으로 근육량의 80%의 근육이 있고 그 근육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종아리입니다. 그래서 몸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종아리를 풀어서 혈액을 돌려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몇 가지 답을 드렸어요. 첫 번째 얘기했죠. 자, 우리가 얘기하는 건 하트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 하트 포인트 찾아서 머리, 배, 엉덩이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배에서 횡격막, 복식호흡이 일어나야 된다. 또 호흡이 일어나야 된다. 호흡이 일어나면서 전체 근육이 풀려야 된다. 전체 근육이 풀리면서 우리 몸에 정맥순환이 일어난다면 그때부터는 순환과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종아리를 풀어서 소통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몸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깨가 아프다고 호소할 수 있고, 눈이 빠질 것처럼 아프다고 할 수도 있고, 두통이 온다고 호소할 수 있고, 종아리가 아프다고 할 수 있고, 허벅지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고 찾아옵니다. 이 고객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사람의 몸이요, 통증이 오게 되면 어떤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단계가 맨 처음에는 통증기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통증이 오는 과정. 자, 통증이 옵니다. 그리고 뇌에다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나 여기 아프다고 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통증이 그대로 유지되는 동결기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부정합니다. 그 증상이 깊어지기 시작하고요. 이 동결기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해빙기로 가요. 자, 통증이 이제 나기 시작해요. 저절로. 그러면 대부분의 고객은 통증기 초기에는 안 옵니다. 파스 붙이고 번겨보고 그냥 운동도 해보고 소주 한잔 먹고 자고 이러다가 언제 여러분들 오냐면 통증이 깊어지는 어느 시점, 이때는 마사지도 받아오고 병원도 가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계속 실패를 합니다. 왜? 동결기가 진행되는 과정을 못 견딥니다. 병원은 3일째 다녀도 안 나. 한 달째 다녀도 안 나. 이 동결기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럼 치료를 받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요. 치료를 받으면 동결기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자, 근데 어느 날 고객이 나한테 찾아왔는데 동결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요 정도까지 치료 받았어요. 선생님한테 치료를 지금 2달째 받는데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어? 제대로 당신 유명한 사람 아니냐고. 제가 앉아가지고 종이다 드립니다. 통증은요, 우리 몸이 아픈 건요, 통증기, 동결기, 해빙인데 당신은 동결기에 들어있습니다. 안 믿어요. 근데 어느 날 고객이 여기에 온 사람이었어요. 동결기 끄트머리에 왔어요. 제가 한번 딱 건드려줬더니 훅 좋아져요. 이분이 뭐라 그래요? 이야, 신의 손이래 저거. 이래요. 이 사람 뭐냐면 다른 데서 6개월을 다녔는데 안 나는데 선생님이 한번 치료했더니 바로 났대요. 왜? 다른 사람이 이 과정을 버텨줬거든요. 이런 경우는 진짜 재수가 좋은데 내가 다 해줬는데 요때 이 사람이 딴 데로 가요. 다른 사람들이. 그럼 전화가 와요. 선생님은 6개월 동안 안 된 거 이쪽 원장님 한 번에 낫게 할게요. 참 마음이 쓰릿하죠. 이런 과정의 고객들은 요때 많은 돈을 쓰고 많은 방황을 하고 병원 의학적으로 대부분 지탱하는 게 중간 정도까지는 병원에 소통을 해요. 나머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때 여러분들 찾아옵니다. 거의. 병마다 왜? 내성도 키워져 있고 약성도 안 먹히고 통증도 깊고 좀 좌절과 뭐 어떤 상황일 때 여러분들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들이요. 정신적으로 일단 약간 사이콜로직합니다. 왜? 너무 오래 아픈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언어의 소통과 언어의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감정의 씀씀이가 없습니다. 짜증내고 화내고 빨리 낫게 달라고. 왜? 딴 데서는 그런 소리 못해요. 병원 가면요, 위압적이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말도 못하고 만만한 게 만져준 사람한테 왜 기다리냐 그러고 왜 안 낫냐 그러고 모든 걸 여러분들 풀어가는 과정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할 때 많은 것도 좋지만 당신들이 만만해 보이면 고객은 여러분들한테 그래요. 제일 싫었던 게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지식적 소양이 작고 고객을 대하면 여러분들 계속 무시당해요. 주물르는 사람, 만지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 취급받아요. 그러나 지식이 있어서 전문가답게 가면 그들도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던 이 과정들이 물론 우리가 하트 포인트를 찾아서 고객 관리하는 어떤 그 마음의 자리와 이 고객들과 대화 나누면서 씀씀이를 만드는 과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좋아지게 하는 포인트 중에서 이제 피를 돌리기 시작하죠. 혈액이 돕니다. 혈액을 돌려서 스스로 치유력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자리를 만듭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사람 몸을 중력선 안으로 넣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몸을 밀거나 만집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느끼지 않는 어떤 선으로 밀어넣습니다. 통증, 우리 몸이 좋아진다는 것은요, 건강한 몸이란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는 것,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건강한 몸이에요. 내가 어깨를 느끼지 않으면 어깨가 안 아픈 거고, 내가 배를 느끼지 않으면 배가 안 아픈 거고, 제가 허리를 느끼지 않으면 허리가 안 아픈 거죠. 근데 내가 허리가 아파, 아니 허리가 느껴졌어. 그럼 어떤 거예요?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 몸을 중력선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력선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만집니다.
머슬을 근육을 만지고 뼈를 흔들어주고 관절을 흔들면서 몸 안에다 집어서 뇌를 변형을 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3주라는 시간 동안. 몸의 변화는 하루 이틀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버릇을 몸에 들여와서 그 몸을 완전히 익혀서 이게 나의 행동처럼 만들려면 이 어브노말이라고 했던 비정상적인 어떤 상황이 노말, 정상으로 그걸 인지하려면 몸에서 하루 걸러서 48시간마다 계속 3주를 몸에서 반복적인 행동을 해줘야지 뇌에서 그 몸을 인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객 관리하실 때 이 사람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좋아진 게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오려면 몇 번 정도 관리를 받아야 되냐면 하루 걸러서 10회, 3주의 시간 동안 관리를 해야지 몸에서 현재 어브노말이 노말로 바뀐다는 거예요. 침 치료도 그렇고 수기 치료도 그렇고 어떤 수기요법도 그렇고요. 물어봅니다. 이제 한의원에서 제가 많이 근무를 하면서 원장님들한테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고객들한테 고객이 물어봐요. 몇 번 정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원장님들한테 환자들이 한의사 선생님 침을 몇 번 정도 받으면 좋아져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원장님들하고 얘기합니다.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그 숫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의 얘기와 저의 얘기와 30년 동안 했던 걸 정리해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 10회 이상은 받아야지 좋아진다는 거죠. 그걸 하루 걸러서 거의 3주예요. 3주라는 시간 동안 공을 들이고 3주라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야지 몸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할 때 한 번에 좋아지게 하는 어떤 한 번에 좋아질 테크닉 그거는 크게 오래 못 가요. 제가 얘기합니다. 한 번 받고 좋아졌어요. 무조건 고객을 선생님 이제 다 나은 건가요? 이제 안 아프지나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아침 먹었다고 점심 때 배가 안 고픕니까? 배가 안 고프려면 또 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치료라는 건 그래요. 완치라는 개념은 의학적 완치의 개념은 우리 수기 세계는 없다는 거죠. 왜? 사람의 주관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객관성보다 주관성이 얹어지기 때문에 나는 관리해준 제가 볼 때는 좋아졌다고 얘기하는데 당사자인 그 사람은 주관성이 결여되는 그 순간부터는 객관성이 결여되는 그 순간에 자기 주관을 주장할 때부터는 나는 아직 안 좋아졌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계속 ING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객 관리할 때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정한 기준과 고객이 정한 기준에 어떤 포인트를 만드는 합점이 힘들다는 거죠. 왜? 나는 분명히 좋아졌어요라고 얘기하는데 고객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사진을 찍어놓으라고 얘기하는 게 왔을 때 체형판 안에서 자기 몸을 사진을 찍어놓습니다. 고객의 몸을. 정면, 뒷면, 옆면 찍고 관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봤을 때 이럴 때 체형이 중력선 안에 들어왔으니까 회복 반응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의사들은 엑스레이 찍어서 상황을 할 수 있죠. 우리 저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고객은 사진을 안 찍어놓으면요. 이렇게 틀어져서 와서 이렇게 됐어도 이게 뭐라 그러냐면 나 똑같다고. 달라진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사진을 보여주면 하고 넘어가는 거고 사진 안 찍고 아까는 이렇게 오셨는데요. 제가 관리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이렇게 왔거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속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냐면 내가 너에게 일정한 비용의 돈을 줬으니까 이 돈의 가치만큼은 분명히 좋아진 거고 나머지는 네가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좋아진 거는 당연한 돈의 가치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씁쓸합니다. 그죠? 씁쓸하고 답답하지만 고객 관리할 때 좀 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요 전체 그림을 여러분들이 종이에 한번 쭉 정리해서 외우셔야 돼요. 고객하고 앞으로 대화할 때 써먹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누가 어떤 상황에서 당신은 나 어깨가 아픈데 왜 자꾸 왜 배를 만져? 나 어깨가 틀어졌는데 왜 자꾸 엉덩이를 풀어? 나 지금 머리 아픈데 왜 자꾸 종아리를 만져라고 했을 때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고객은 3초 안에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면 바로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333을 얘기했죠. 3초 안에 질문에 답해라. 3분 안에 고객의 몸에다 손을 대면서 설명해라. 팔페이션 해라. 또 3주를 다니게 해라. 그래야지 몸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요거를 기본 틀로 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5시간 긴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요 영상 속에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주겠지만 영상 속에다 참여 많이 못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수업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끝이에요.